안녕하세요. 마르쿠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요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영재고나 과학고를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수능 개편안은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이제 와닿는 주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친구들은 학종이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으로 보통 대학교를 많이 가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수능 준비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죠. 영재고를 이미 입학한 친구가 아니라 영재고를 입학하려고 또는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에 영재고나 과학고에 못 가게 됐어요. 또는 뭐 진로가 바뀌어서 일반고나 뭐 자사고로 가서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영재고를 안 가게 되면 이 수능 개편안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뭐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2028년 수능 개편 분석해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목차. 오늘 어떤 얘기 하는지 나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무엇이 바뀌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경점이 이루어지고, 이 변경점이 어떻게 수능이랑 내신 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개편 이후에 내신과 수능의 중요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특목고를 진학하거나 또는 특목고 준비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입에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간단한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무엇이 바뀌는가. 아마 이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자, 일단 2028년도 수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지금은 내신이 9등급제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신 1등급을 받는 게 뭐 전체 4% 정도가 돼야 되니까, 전교에서 뭐 학교 인원수가 많으면은 한 뭐 몇 등이죠? 한 4, 5등, 6등 정도까지 가나요? 뭐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교 뭐 일단 뭐 2등 정도는 돼야지 뭐 1등급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9등급제에서는요 1등급을 맞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뭐 일반고 가가지고 1등급 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대부분 1등급을 노리고 오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대신에 5등급제로 바뀝니다.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건 그만큼 1등급, 2등급, 3등급이 그만큼 구간이 넓어지고, 특히나 1등급은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년에 뭐 고3 학생이, 또 고등학생이 나랑 같은 학년에 막 200명이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등까지는 1등급 내신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점점 퍼센트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다시 4, 5등급 가면서 이제 퍼센트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로 보면은 뭐 1등급, 5등급의 인원수는 적고 3등급의 인원수는 좀 많은 그런 형태로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절대평가 점수와 상대평가 점수를 같이 기입을 합니다. 생기부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절대평가 점수보다 상대평가 점수를 또 반영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는 일반고도 있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일반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좀 공부를 잘하는 일반고인데 보니까 상대평가 봤더니 이 친구가 상대평가에서는 대충 뭐 등급으로 봤더니 한 2등급 나왔어요. 그럼 2등급이면 등급이 너무 낮은데 싶었는데, 절대평가 점수를 보니까 이 친구가 점수가 실제로 막 90점대, 100점대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학교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서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등수가 밀리는 바람에 이 친구가 2등급이 됐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대평가 점수만 딱 내면 이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면 당연히 상대평가 등급이 높으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 친구면 상대평가로 1등급을 받았어도 이 친구가 진짜 실력이 좋은 아이인지, 또는 뭐 학교가 말 그대로 뭐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학교라서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런 맹점이 있고, 절대평가의 또 문제는, 절대평가는 내신 점수 뻥튀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쉽게 내버리면 많은 아이들이 막 1등급, 2등급을 받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절대평가로 높은 등급의 점수를 받아주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은 좀 문제를 쉽게 내서 등급을 올리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5등급제로 바꿔서 학생들이 받는 어떤 내신 관리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좀 줄여주고, 대신에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동시에 같이 기입을 해가지고 이 학생의 전체적인 실력을 좀 더 신뢰도가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수능은 9등급제를 유지를 하는데요. 수능은 5등급제로 이렇게 바꾸거나 했을 때 혼란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9등급제를 유지한다고 해요. 자, 세 번째, 수능 선택 과목 폐지됩니다. 선택 과목만 폐지되는 게 아니고요. 선택 과목 플러스 실제로 문이과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뭐 과학이랑 사회는 통합 과목,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제 시험을 볼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보는 것만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 이과 학생이 모든 과목을 똑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정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막 선택 과목을,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하면 점수가 좀 잘 나오는데, 뭐 아니면 확률 통계 선택하면 점수가 좀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보기에는, 아, 이러면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을 그냥 고르는 거죠. 나는 미적분에 관심이 없는데 미적분의 점수가 좀 잘 나와, 전체적으로 애들이. 그러면 나는 점수 잘 받으려고 미적분을 찍거나 이런 경우 있으니까, 그런 선택 과목을 폐지해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취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심화 수학이 이제 추가될 수 있대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심화 수학이라는 건 미적분, 기하 이런 식으로 통합 수학,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지금 배우는, 아마 제 생각에 수투 과정까지인 것 같은데, 수투 과정까지 문이과 통합으로 배우는 수학 제외하고도 본인이 공과대학이나 또는 어떤 이과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미분적 분학 같은 게 필요하면 이 부분은 심화 수학으로 배워가지고 이제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 바뀌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수능 내신에서 중요도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점수를 동시에 기입합니다. 일단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동시에 있으니까 학생의 등급이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아, 이 학생의 내신을 보니까 이 학생의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유추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 아무래도 1등급 안에서도 등수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교 30등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등과 30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신 등급만 보고 이 학생의 실력을 변별력 있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의 경우에는 변별력으로 이 친구의 어떤 학생의 당락을 결정하기보다는 등급 컷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세대학교라면 연세대학교에서는 뭐 내신 몇 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입학이 1차 서류에서 입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뭐 1.5등급 아니면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려면 최소 내신 요 정도 등급은 나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보통 지금 말하는 등급 컷의 의미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이 정도 등급은 맞출 수 있지 정도를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내신 점수를 가지고 너의 진짜 실력을 알아보고 내신 점수가 되면 합격, 안 되면 불합격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일단 선택 과목 제외로 인해서 선택 과목의 제외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한다라는 취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예를 들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미분적 분학을 배우고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대학교 수업을 받는데 훨씬 좀 용이한 게 맞긴 한데, 학생들의 경쟁이 공정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택 과목 없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시험을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점수가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을, 정확히 말하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그 실력을 가늠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뢰성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선택 과목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변별력이 높냐, 이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소수의 문항들은 없애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친구들이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단 변별력이 없게 쉽게 내는 게 아니고 변별력이 있도록 낼 거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예상하기에는 킬러 문항, 소수 문항들은 없애버리되 다수의 고난도 문항들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킬러 문항 예를 들어 한 3개 정도가 배치되는 수준으로 변별력을 이제 맞췄다면, 이제는 아예 조금 고난도 문항을 한 7, 8문제 수준으로 쫙 넓게 분포해 놓고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정말 만점에 가깝게 나온다면,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완성도 있게 공부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변별력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수능이 대입에서 변별력을, 정확히 말하면 정말 어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적으로 좀 이제 좌지우지하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특목고를 진학하는 게 대입에 유리하냐? 근데 이거는 특목고를 실제로 입학한 다음에 대학교 가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결국 특목고 진학을 안 했어. 근데 내가 일반고를 가게 됐어. 그랬을 때도 특목고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한 것이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과고는 아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재고 과학고 친구들은 수능을 봐서 이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특기자 전형이나 학종으로 가기 때문에 수능 점수 뭐 이제 높이려고 수능 준비하고 이런 친구는 없잖아요. 예, 본인이 심심해서 재미로 수능 문제 푸는 친구는 있지만 수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영광고 친구들한테는 이 수능 개편안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변동되는 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사고가 기존보다 더 유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사고를 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는 내신이죠. 자사고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실력이 좋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신 고득점을 맞는 게 쉽지 않아요. 자사고 가가지고 내신 뭐 2, 3등급만 유지해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사고 친구들은 내신 등급에 대해서 좀 불리함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자사고 친구들은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능이라든가 말 그대로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좀 되게 유리한 학교다 보니까 내신은 좀 불리하더라도 수능이나 이쪽에서는 좀 굉장히 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내신이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이 줄어들고 수능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사고 친구들도 어쨌든 5등급제를 이제 적용받잖아요. 그러면 자사고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정말 1등급까지는 어렵지만 뭐 2등급은 가능하다 하면, 자사고 출신 친구인데 2등급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실력이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사고 학생들한테 2등급 정도 맞춰라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예전보다 9등급제에서보다 5등급제에서 1, 2등급은 좀 더 쉬울 테니까, 그러면 자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존보다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일반고의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좀 지금보단 불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은 2, 3학년 때 절대평가로 내신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학교에서 문제를 좀 쉽게 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내신 점수를 좀 아이들을 좋게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같이 기입을 하다 보니까 뭐 절대평가 잘 나오게 하려고 문제 쉽게 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상대평가에서 등급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문제 쉽게 해가지고 절대평가 등급 올려준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죠. 일반고의 입장에선 그런 부분은 좀 불리하고, 결국은 이제 수시 전략이 안 먹히다 보니까 변별력, 정확히 말하면 대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능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반고를 가는 경우는 지금보다 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럼 특목고 진학이 유리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의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의 방향이 대입의 변별력이 이제 지금은 내신이라든가 이쪽이 좀 약간 컸단 말이죠. 아무래도 수시 준비도 하고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수능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통합 과정에 대한 반복 학습.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에 가가지고 킬러 문제를 푸는 그 연습을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최상위권 학생들, 그런 연습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고난이도 문항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실수 없게, 틀리는 문제 없게 100점에 가깝게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하는 쪽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공부의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킬러 문항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로 된 거긴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는 킬러고 어떤 문제는 킬러가 아니냐. 이거를 뭐 킬러와 킬러가 아닌 거는 뭐 교과서에서 나오면 킬러가 아니고 교과서 내용에서 안 나오면 킬러다. 이렇다면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제라서 출제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워. 그럼 이건 킬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킬러 문제다, 아니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킬러 문제 출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킬러 문제 출제 안 한 그 시험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킬러 문제가 있는 문제들보다, 정확히는 킬러 문항, 기존 킬러 문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어려운 문항은 확실히 없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부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에 대해서 고난이도 문항을 많이 푸는 식으로,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 막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고난이도 문항까지 안 틀리고 쭉 풀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유형 문제를 푸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다. 근데 일단 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보고 봤더니 예전에 킬러 문항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게 그래도 출제가 되는데? 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어쨌든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그 정도 고난이도 문항을 푸는 것도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약간 극심화? 그죠? 저희 최고난도 문항까지는 안 가고 고난도 문항을 많이 풀어서 웬만한 문항들은 다 풀 수 있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마도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그래도 지금의 기조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 기조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니 세 번, 번호 잘못됐네요. 3번이고 2번인데, 자,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부모님께서도 이제 수능이 이렇게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영과고 대비를 하는 게 아이한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고를 합격했을 때는 사실 수능 개편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과고에 합격한 친구들은 대부분 학종 또는 이제 뭐 특기자 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보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궁금하신 거죠. 영과고 준비를 했다가 영과고를 못 갔어. 그래서 일반고를 갔어. 그러면은 그냥 일반고 미리 갈 생각하고 선행 위주로 쭉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내신, 고등 내신 잘 받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일반고 가서 고등 내신 잘 받는 친구들 있죠. 그런 방향으로 애초부터 공부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영과고 준비를 쭉 해서 영과고까지 시험 봤는데 안 돼서 일반고로 틀어도 그러면 불리하지 않은지, 이거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영과고를 가면서 일반고를 가게 되는 상황. 나 영과고 준비했지만 결국 일반고로 이제 턴을 했다. 이때 가장 불리한 게 뭐죠? 영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반고 가는 친구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영재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정도 난이도까지 풀 필요가 없는데 일반고 갈 거면. 근데 영재고 2차 지필고사와 3차 캠프를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까지 푸는 걸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애초부터 일반고 가가지고 내신 잘 받을 거야 해가지고 선행 위주로 막 공부하고 내신 잘 받으려고 뭐 주요 과목들 탄탄하게 준비해가는 친구들에 비해서 고등과정 선행이나 심화를 탄탄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영재고 가는 친구들은. 그게 지금 사실 영재고 갔다가 일반고나 자사고로 트는 친구들이 받는 가장 큰 불이익이에요. 나도 애초부터 그냥 고등 내신 준비할 걸. 나도 애초부터 수능 준비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내신 출제 같은 경우도 수능 출제 같은 경우도 통합과정 위주로 하겠다. 통합과학, 통합사회 할 거다. 뭐 문이과 통합으로 해서 모두 다 똑같이. 그러면 사실 선행을 많이 갈 필요가 없고 거기다 플러스 킬러 문항도 안 내버린다 그러면 사실 학생들 안점 받으려고 킬러 문항 푸는 연습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 정도 공부한 친구들은 웬만한 고난이도 문항은 이제 사실 별로 대부분 틀리지 않고 다 맞춰요. 이제 킬러 문항을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100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냐 아니냐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킬러 문항 풀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일반고를 간 다음에 대학교 입학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영과고로 가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선행과정 공부를 덜 했다고 해도 어차피 고등학교 갔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과목을 갖다 놓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고등과정을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거기다 이제 영과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막상 고등과정 내신에 대한 문제를 안 풀었다 뿐이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머리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과정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준 뭐 거기서 나오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해봤자 뭐 유형 연습하고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뭐 모든 문항에 대한 풀이법을 내가 암기하고 이러지 못해도 그냥 머리로 풀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가고 대비를 해놓으면은 사실 예전에는 시간적 소모가 많아가지고 불이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적 소모를 해도 사실 별로 불이익이 아닌 거죠. 왜냐면 그 정도의 많은 시간을 내신과 수능에 준비하는데 투자하지 않아도 조금 여유가 있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제 요번에 발표한 수능 개편안의 골자는 학생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자꾸 가야 되고 막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대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겠다가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재고에 실패했을 때 고등학교로 일반고로 진학을 했을 때 내가 미리 많은 시간을 갖다 놓고 준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예전보다 부담감이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가고 대비를 하는 것이 대입에 뭐 도움이 된다까지 볼 수는 없더라도 예전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이제 저도 지금 수업하는 친구들이 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뭐 고등수학, 수원 뭐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 친구들이 혹시나 영재고를 못 갈 거에 대비해서 최소한 수투까지는 끝내놓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영재고 입시가 끝나는 시점에 너가 수투까지 마무리를 지어놨으면 영재고 시험 끝나고 영재고 안 되더라도 미적분이랑 기하 벡터 확률 통계만 배우면 고등과정 다 배운 거니까. 그러면 일반고 가서도 이미 선행 한번 다 돌고 거기다가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가 쉬운 교재를 하지 않았겠죠. 꽤 어려운 교재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에 대한 문제는 걱정이 없고 수능 킬러 문제 정도만 연습하면 너는 문제 없어. 일반고 가도 대학 가는데 전혀 무리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해서 이거 수투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뭐냐면은 그냥 수원 정도만 마무리 짓고 영재고 안 돼도 그때부터 수투 시키지 뭐. 왜냐면 어차피 내신이고 수능이고 전부 다 뭐 범위도 축소될 거고 그다음에 킬러 문항도 없앨 건데 뭐 애가 그렇게 부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것이 뭐 지금 개편안에 의해서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불이익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개편안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지만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개편안이나 뭐좀 어떤 정부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어떤 공부든 간에 그냥 공부를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교육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크게 본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바뀌는 거에 맞춰서 내가 공부하고 바뀐 제도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당연히 대입에 유리한 거고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제도나 아니면 정책이 바뀌었을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그쪽으로 몰려가거나
그러다 또 바뀌면 또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몰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의 방향을 정하시면은 조그만 정책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뭔가 본인의 공부가 어떤 체계적으로 딱딱 정리가 돼가면서 완성도가 쌓이는 공부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 커브를 도는 공부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 학생들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런 정책이 바뀌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학습의 국자나 또는 어떤 수업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대입에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시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애가 지금 하는 공부를 충실히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잘 맞는 공부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뭐 크게 막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느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들한테 대학교 입학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겠다라는 어떤 그 의도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약간 뭐 수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내신 5등급제로 한다 그랬더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7등급제로 하겠다. 뭐 어쨌든 이런 식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이나 1학년 정도 학생들은 크게 이런 어떤 추세를 변하지 않고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인이 중학교 2학년이거나 1학년이거나 또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했다, 그러면 지금 변한 정책의 어떤 그런 기조로 우리 아이는 입시를 준비하게 돼 있구나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유익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안 해서 그런지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고, 그게 아니겠죠? 영상을 자꾸 안 올리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